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종북파리들에 대하여입니다. 지금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주사파 종북 정부가 대한민국을 북괴에게 헌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 범보수 우파가 결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북파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북파리들의 이런 개수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주파리들 중 김영삼계들이 보수 우파의 탈을 쓰고 보수 우파 정당을 차지한 후로 좌파 민주파리들과 자신들이 차별화를 위하여 내세운 유일한 것이 종북파리였습니다. 과거 장군 출신들 정부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그것에 대응하여야 함을 알렸던 것과는 달리 이 민주파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북파리들은 자신들에게 표를 결집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은 북한의 위협을 믿지도 않으면서 현실을 확대 과장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종북파리들은 대권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북파리들의 목표는 대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보수 우파 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종북파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을 기망해 왔는지, 그들이 오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애국 태극기 세력들을 속이고 있는지, 어찌하면 그 종북파리들을 무찌르고 정통 보수 우파가 다시 설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은 김일성이 심어놓은 간첩이라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적화가 된다고 지랄 연병을 떨었던 새끼가 바로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개새끼가 이회창이 밉다고 선거에서 이회창 낙선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결과 김대중이라는 인간 말종 쓰레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물론 김대중이 대통령을 했었어도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종북파리들이 성공 사례라고 우겨도 볼 수도 있는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은 종북파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파 국민들이 다수였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압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40몇 %의 득표를 보였던 종북몰이 실패 사례였습니다. 이회창이 김대중을 상대로 대권 경쟁을 하면서 두 번째 종북파리가 시전이 됩니다. 심지어 북한과 거래를 하고 휴전선에서 총 몇 방 쏴달라는 짓거리를 획책하다가 들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김영삼이 이회창 물먹이기 위한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종북 늑대가 나타났다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회창과 노무현의 대결에서는 특별히 종북파리들이 나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회창은 철저하게 김영삼계 민주파리들을 견제했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대선에서 김대중의 햇볕 정책 비판에만 너무 주력하다가 김대엽의 한방에 두 아들 병역비리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또다시 물을 먹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에도 종북파리들은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 둘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한당 종북파리들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차지한 주사파 586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상납하려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자신들이라면서 보수 우파들에게 협박질을 하면서 표를 내어놓으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 우파의 심장에 칼을 꽂은 그 인간 말종들이 그리하여 종북 주사파들에게 정권을 헌납한 그 개새끼들이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정의 사도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변란 후 있었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북파리들이 앞잡이 홍준표는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구구라 비난하면서 종북파리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의 삽질과는 별개로 대선도 지방선거도 폭망해버립니다.
게다가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소멸될 뻔했던 태극기 집회가 총선이 다가오는 현재 점점 더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종북파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가 반문연대라는 개소리로 어찌어찌 난국을 타개해보고자 나섭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 세월 동안의 꾸준한 태극기 집회가 보수 우파 국민들을 사기 탄핵의 악몽에서 깨어나게 만든 관계로 탄찬 세력들은 힘도 못 쓰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탄찬 세력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춘 것은 김진태의 우파 대통합론이었습니다. 김무성의 묻지마 반문연대에서 유승민과 하태경 등 우파가 아닌 것들만을 배제하고 통합하자는 김진태의 주장에 김무성계들은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한때는 태극기 세력의 아이콘이었던 김진태가 태극기 세력들의 주적들과 야합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수 더 뜬 것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기대를 한몸에 봤던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는 정계에 등장하면서 김진태와 같이 우파 대통합론을 주창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의 우파 대통합론에는 유승민과 안철수도 포함이 되는 김무성의 반문연대를 이름만 김진태가 주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황교안은 철저하게 탄핵 찬성 세력이었으며 그의 모습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행각이었습니다. 지금 자한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유도 탄핵 찬성 세력들을 대표하여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개념으로 정당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보수우파 정당의 명맥이 유지가 되었고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그들이 똘마니들이 만들어낸 진보 좌파 정당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이 보수우파 코스프레를 하면서 3당 합당을 통하여 민자당이 창당이 된 후로 정계는 진보 좌파와 사이비 보수 우파로 재편이 되었으며 지난 30여 년간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이비들로 채워졌던 새누리당은 결국에는 그 인간이야 쓰레기들이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 인간 말종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망국의 나락으로 밀어넣고는 나 몰라라 하면서 모든 죄를 박근혜로 대변되는 산업화 세력들이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북 수구 좌파인 더불어공산당과 비종북 수구 좌파인 자유만국당이 국회의 제1당과 제2당으로 있으면서 북한 관련 사항만을 예외로 하고 무엇이든 협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홍준표 등이 처음 주장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한 단계 넘어서서 비종북 수구 좌파의 나팔수 정규제는 대한민국도 독자적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남북한을 모두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길로 몰아가는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있는 듯하다고 느끼는 것이 저만의 착각이길 바랄 뿐입니다. 보수 우파의 탈을 쓴 탄찬 종북파리들은 자신들에게 힘을 몰아주면 주사파 종북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와서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박근혜 정부 초기 국회 과반 의석 넘게 보유하고 있던 새누리당은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서 박근혜 정부가 요청한 법안들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김대중 궁전법이라던가 반대한민국 폭동세력 먹여살리기법은 아주 잘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행정부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일을 처리하고자 하였고 의외로 그것이 잘 활용이 되어서
곧 있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00석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등이 제왕적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 시행령도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법을 발의합니다. 아주 안하무인 제왕적 국회제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만행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해댄 것들이 보수파 집권 여당이었다는 것은 참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민심은 새누리당으로부터 떠났고 200석을 바라보던 정당이 과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합니다. 탄핵 이전에 이미 그 김무성, 유승민 등 종북 파리 개새끼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인데 그것을 박근혜 정부에 뒤집어 씌워서 탄핵 정변을 일으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개 쓰레기들이 종북 정권보다는 그래도 나으니 지지하시겠습니까? 지난 30여 년간을 보수파 애국 국민들은 종북 파리들의 협박에 속아서 그들이 어떤 인간 말종을 공천하더라도 묻지마 투표를 해온 결과로 보수파 정당이어야 할 자한당에는 종북 좌파들은 물론 사이비 보수의 매국노들까지 인간 말종 쓰레기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한당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종북 좌파 정당보다 더 나쁜 정당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 되었기에 젊은이들이 보수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숨겨야만 하는 창피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젊은이들도 자신이 우파 정당 지지자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파 정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자랑할 만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랑할 수 있는 정당이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종북 파리들은 자신들의 최대의 적으로 나타난 대한애국당을 괴멸시키고자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서 자한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왜 들어야만 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세력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대한애국당에 힘을 실어 주어야 보수 우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또 자한당의 표를 몰아준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라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북 파리들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